자,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14차 시수업입니다. 국제관계와 대외교류라고 하는 이제는 단원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단원이고요. 외교관계와 관련된, 우리 교과서가 이제 시대 순서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사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13차시까지는 정치사였고요. 이제는 이제 뭐 국제 관계 그리고 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다시 다뤄보는 뭐 이렇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 중에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대외 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보면서 좀 요 내용을 좀 봐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조선,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자,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연나라, 춘추전국 시대 많은 나라가 있었으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여기네요. 그래서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왔기 때문에 그 전이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고조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그럼 여기네요. 집권한 이후에 한나라 무제, 바로 한나라 때에 있었던 정복 군주인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관련된 거는 그 정도 시기가 이렇게 연계가 된다. 고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구려는 이제 4, 5, 7세기 이제 이게 삼국시대 아닙니까? 다 삼국시대 나라들인데 결국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중국의 중심지를 장악해서 세운 왕조가 북조, 여기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네들, 5호 16국부터 여기 있는 북제, 북주까지는 결국은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중국 중심지에 살던 중국의 한족들은 이 강남으로 도망가서 이제 세운 나라들이 여기 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남조와 북조.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북의 전현 전지인 강남의 동진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북조와 남조 모두와 어떤 사신을 교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5세기에는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 아닙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때죠. 중국의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했다. 예, 남조, 북조 모두 교류를 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세기에는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나라도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그때 살수대첩으로 막고 당나라도 쳐들어왔죠. 안시성 전투로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진 4세기 근초고왕 때 강남의 동진.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강남의 바로 그 남조와 이렇게 교류를 했다. 백제 남쪽이니까요. 그죠? 남쪽에서 남쪽으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5세기에는 북조의 북위라고 하는 데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조가 어디냐면 여기죠.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 복잡한 5, 16국 시대를 통일한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결국은 이제 북쪽에 있는 북위와 교류를 강력한 나라였던 북위와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어서 이 북위 옆에 있는 고구려를 쌍으로 한번 압박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외교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라는 우리나라의 동남쪽 끝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와 백제 도움으로 위로는 고구려에 막혀 있고 바다 쪽으로는 백제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움으로 처음에는 사신이 파견되었다가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서해를 지나서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가야는 일본의 철기와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해서 일본하고 사이가 매우 친밀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가야와 왜가 콜라보해서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때 신라 내무랑이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어서 내무람이 SOS를 쳤죠. 광개토대왕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 상황과 지금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북국 통일신라 시대의 대외 관계는 어땠냐? 발해는
이거 배운 거예요. 무왕, 이때는 싸웠죠. 무왕, 장문유를 보내서 당나라를 산둥반도 요서지방을 공격하겠다. 여기 보시면 발해가 여기 있죠. 요서지방은 여기 요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하의 서쪽 지방, 바로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고요. 산둥반도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뿔룩 튀어나온 반도, 여기가 산둥반도인데 여기를 공격했다. 무왕 때 누구를 보냈죠? 장문휴를 보내서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문왕 때가 되면 이제 당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가졌다. 싸우지 않고 잘 지낸 거죠. 자, 발해는 일본하고는 사신을 파견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잘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도를 보면 발해는 지금 신라하고 대립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같은 편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신라를 위아래에서 압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많이 외교적인 관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토스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발해 공격을 받은 장문유가 무왕 때 당나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신라에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발해가 이때 산둥반도를 공격했을 때 신라가 군대를 파견해줬는데 그땐 사이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또 잘 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하고는 이제 신라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신라를 조공국으로 간주해서 야, 니네 조공 바쳐 신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라는 기분이 나쁜 거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8세기 후반 정도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고요. 특히 통신라에서 민간인으로서 정말 크게 사업을 한 사람이죠. 비즈니스맨 장보. 장을 보고 왔다. 장 보고. 그래서 완도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땅끝 마을 있는 그 옆에 있는 섬입니다. 완도 하면은 우리 뭐 전복 양식으로 유명하죠. 이 완도에 바로 청해진을 설치해서 일본과 중국을 그리고 우리나라 오가는 이런 해상 무역을 장악한 사람이 장보고입니다. 그래서 민간 교류는 그래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보고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일신라 사람입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갑자기 무슨 삼국시대 장보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은 시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라. 근데 고려로 가봅니다. 고려는 하지만 굉장히 이때가 시대가 복잡했어요. 중국에 이제 송이란 나라가 들어섰는데 송이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한 이유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란이나 여기 있는 여진에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얘네가 고려도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대십국 시대, 아이고, 이건 또 뭐냐. 오대십국 시대는 바로 당나라 말기에 당나라가 분열된 시기를 오대십국 시기라고 해요. 이것도 부연 설명은 수업 시간에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하셔야 선생님이 까먹지 않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수업을 잘 듣는지. 자, 이 우대식국 시대에는 이 중국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고려가 들어서서 북진 정책, 그래서 옛날 고구려 땅을 다시 펴겠어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고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했죠. 거란을 적대시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얘네가 발해를 멸망시켰잖아. 그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을 적대시했다. 그래서 이제 5대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거란과 싸우기 위해선 얘네랑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게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적이 있으면 나 혼자 싸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볼까요? 나 혼자 싸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옆에 있는 애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는다. 협공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거란이랑 이 조기 요나라를 세운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희의 단판이나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요나라가 워낙에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신 관계를 체결했다. 그래서 군신 관계를 체결했다. 요 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모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모셨던 송나라하고는 어떻게 외교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게 뭡니까? 바로 병자호란 이후로 이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청나라를 와 군신 관계를 맺잖아요. 그 상황하고 지금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문종 때가 되면 다시 송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뭐 요런 내용. 그만큼 요나라가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약화되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진은 여진이 금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세지기 전에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서 한번 혼내줬어. 그러다가 금을 건국하고 금나라가 엄청나게 센 나라가 되니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위에 아예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여기 있는 송나라까지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시킨 나라가 북송이 되고요. 이 북송에 살던 송나라 사람들은 다시 경남 지방으로 여기로 도망가서 남송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북송이 앞에 있고 남송이 그 뒤에 시간적으로 뒤에 나오는 나라가 남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북송이 있었던 이 중국의 화북 지방은 바로 금나라가 이렇게 다 뺏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는 그래서 금나라의 요구로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이게 또 이자겸 때죠.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영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나라를 우리는 군신 관계로 이렇게 형제 나라로 모셨기 때문에 남송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외교 관계,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민간적인 교류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장사꾼들이 남송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뭐 비단도 사오고 물건도 팔고 그런 건 했다는 거예요. 자, 몽골. 이제 원나라가 이제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다 차지했죠, 본토를. 자, 몽골 사신이 피살돼서 고려를 처음에 침략을 했고, 다 배운 겁니다. 고려는 강화도 천도하고 항전을 했죠. 항전을 하다가 몽골과 강화를 하고 항복을 다시 한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원간섭기가 시작된 거는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원나라가 명나라를 교체될 때 이때 이제 명나라를 재건하겠다는 홍건적이 나타났습니다. 홍건적이 바탕이 돼서 명나라가 건국을 했고요. 이때 이제 국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명나라에 친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왕 때까지는 명나라하고 조금 좋은 사이가 유지됐는데 문제는 국민왕이 죽은 다음에 명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돼서 명나라가 이제 천령위 바로 천령위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북의 땅을 우리 관리하겠다. 우리 중국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 북쪽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명나라 드러내니까 고려 말기에 바로 요동 정보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누굴 보냈니? 바로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유턴을 했잖아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사실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습의 의미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방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